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프린트물은요, 7쪽입니다. 6쪽하고 이제 7쪽이고요. 예. 이제 분석가가 되려는 의사의 꿈입니다. 이거는요, 그, 다른 책에, 기억 꿈 사상이라는 책 있잖아요. 융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 분석가가 되려는 의사의 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경쇠약이잖아요. 잠재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정상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사람의 다른 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꿈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서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요약을 하자면, 꿈에서 기차여행을 갑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이 분석가가 되려는 의사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열차가 어느 도시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니까 잠시 정차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열차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도시를 구경하는데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그 도시를 구경하기에는 너무 빠듯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의 도시를 살짝 구경을 하려고 보는데 거길 돌아가 보니까 회랑에 아름다운 이제 아주 좋은 보화도 있고 벽장식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집을 가게 된 거예요. 회랑을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어느 건물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것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순간, 아, 빨리 가야 되겠다. 기차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막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이제 막 더 바빠지죠? 그래서 어느 문이 있어가지고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가서 출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더 큰 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가운데에 하얀 물체가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2살가량의 백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요강이라는 거죠. 요강 위에 그, 이제 앉아가지고 똥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변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번역을 요강이라고 했는데, 아마 저기 뭐야 아이들이 앉는 그런 변기통 그걸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똥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잠에서 깨어나는 이제 이런 꿈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석가가 되겠다고 이제 유머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정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그 다음에 직업도 뭐,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도 모두가 정상적인 어떤 삶을 추구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요, 분석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게 분석가는 이제 융뿐만 아니라 정신분석가 선생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책에서도 아무나 분석가가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냐 하면은 훈련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도 그래요. 30살 이전에 분석가가 되겠다고 하거나 정신분석을 하겠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30세 이전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외부적인 어떤 활동에 더 많이 치우쳐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음, 저희 꿈집단에 선생님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네요. 꿈집단에 학생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대학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심리학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명문대를 다니는데, 뭐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공부를 잘하냐면은 잡다한 다른 쪽의 공부를 많이 연구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똑똑하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다 그러길래 제가 이제 조언해 주기를, 물론 한 명이라도 더 여기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건.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 분석심리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차라리 학문적으로 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도 좋고, 이제 이쪽에 대학원 쪽으로 해서 알아봐서 다 가는 것도 좋지 않냐. 아직은 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제가 이렇게 조언해 줬거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자신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가의 치료 도구는 자신이다. 예. 자신이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보여야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이 다 있지. 그쵸? 예.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꿈이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방황 가운데 똥칠하고 있는 그 아이 누구냐는 거죠. 어찌 보면은 큰 방이라고 하는 그 깊은 회랑 속에 깊은 어떤 건물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간 것이란 얘기는 전체 정신에 들어보자면 중심으로 향해 있는 거죠. 중심 안에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아이. 융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다,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이가 내가 꿈속에서 내가 아이라면은 그 아이가 나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린 아이로 등장을 했다면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꿈을 꾸는 사람이 여행을 가기 위한데 현실에서의 나이 또래인데 꿈에서 본 아이는 뭐예요? 2살 배기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꾸니가 성인이라는 거죠. 성인인 것과 2살짜리 아이 차이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방황 가운데 있는 꿈속 아이의 영상은 그래서 불길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것에 대한 보상이 꿈에 등장을 한 거죠. 그쵸? 정상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난 게 이 잠재적인 정신병이다. 예, 그의 정상성의 경향은 일종의 이제 인격에 해당된다. 그쵸? 그 인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음, 왜 놀랬냐면은 이 친구가 엄청 놀래잖아요. 그 아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대면한 거죠. 이 자신의 어떤 그 내적인 내면의 그 아이죠. 하얀 아이, 하얀 무언가가 드러나는 아이잖아요. 하얀 물체. 이거는 이제 그 내면적인 어떤 측면,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인 거잖아요.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어떤 내면이 투사되어 드러난 인격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제 이것을 대면을 했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폭파하고 말 수도 있는, 왜냐하면 똥칠을 온몸에 한다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잠재적인 정신병이 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은 인식이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경계에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것하고 연결될 수 있죠. 그 페피르병, 그죠? 이제 그것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치료의자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가 진딧물 같은 거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 화초에 있으면서. 예. 그런데 언젠가 보면은 초록색을 띠고 있어서 나중에 왜 화초가 말라 죽지? 하고 보다 보면 그 진딧물이 쫙 뛰면은 죽잖아요. 이제 그런 것하고 똑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너무나 앞에 핵심적인 것만 확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적인 어떤 교량,
다리 역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제가 세부 해석을 해놨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로 기차 여행을 갑니다. 아마 이 기차 여행을 가는데 여기가 이제 스위스기 때문에 뭐 쥐리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융이라는 사람이 쥐리에서 연구소를 하고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면 세계로의 어떤 여행,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쉰다라는 것은 이제 의식으로부터 여기만큼 나와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죠. 중세풍의 어떤 낯선 곳, 그러니까 중세 시대 정도로의 어떤 여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어떤 깊이가 요 정도, 중세 정도의 어떤 시기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 나이가 50이야. 그런데 어렸을 때 뭐, 10살 때 살던지 그러면은 40년을 퇴행했죠. 근데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조선시대 같은 그런, 뭐, 귀하집이 나타났어요. 뭐, 이런 거면은 그것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것하고도 연결될 수,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세풍의 이 낯선 곳이 일종의 그 내면 세계로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정상성이래. 나는 정상적이다라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정상적인 아내와 정상적인 자식들.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어떤 측면이나 인격적인 측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풍부한 골동품이니 고아니 값비싼 양탄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것을 보여준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둠이 닥쳐요. 이거는 뭐예요? 무의식의 엄습이죠.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확 들어오는 것에 대한 침범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다급함, 당황, 혼란, 혼돈. 어찌 보면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뭐예요? 의식이 미약해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죠. 그때 어떤 문을 통과해요. 이제 일종의 경계를 통과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방이 나타나요. 이제 무의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다가옵니다. 하얀 물체를 맞닥뜨리죠. 이 방 한가운데 있는 하얀 물체, 알고 봤더니 2살배기 아기예요. 전체 정신의 어떤 중심에서 만나는 인격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셀프에 가까운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얀 물체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죽음, 영혼 이제 이것과 연결될 수 있겠다. 2살가량 아이의 그 백치 아이는 일종의 그 정신적인 어떤 상태가 미약한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정상성이라는 거는 현실에 의식에서 드러날 때 그의 정상성은 일종의 꿈에서 보상적인 차원으로 이 꿈이 등장을 하게 돼서 보여주는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그 잠재적인 만약에 다행히도 여기 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문이 경계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드러나기 바로 직전에 이 꿈을 주느냐. 이 꿈은 어찌 보면은 다행이죠. 천만 다행인 꿈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잘못했으면 잠재적인 정신병이 폭발해서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죠? 그런데 막아주는 꿈이지 않나. 정말 다행인 이제 꿈을 꾸었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치료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융의 책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집단 상담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리학 교육이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융은요, 강조를 해요. 분석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